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오늘 빡세게 진짜로 가야 돼요. 자, 15페이지 여러분 쪽집게 백선 요 집법 마무리 특강집 요 15페이지를 여러분이 펴시고요. 등록면에서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그 취득세에서 13페이지 8번 있잖아요. 13페이지 그 8번 지문을 보면 13페이지 8번 지문을 보면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 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갖추어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그랬는데 X전원들 왜 틀렸냐면 요게 자 개인이 제가 그 막판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적용한 것 같아요. 개인이 돼 있잖아요. 법인이 취득세 납세무자일 때 법인 장부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 거지 개인은 보존 의무 작성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 18번은 X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세 납세무자일 때 법인의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그래서 요 100번에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개인이라 X입니다. 8번에 X로 하시고 자 오늘 15페이지 등록면허세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어깨도 좀 돌리시고. 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등록면허세 본격적으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죠.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지만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요게, 뭐, 납세무자라든가 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했으면 내준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납세 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주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작년에는 물론 이제 그 과세 표준 문제 독립하게 한 문제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세율에 대한 부분이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주로 종합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부할 양이 많지 않죠, 여러분들? 한 문제 등록면허세 그래서 뭐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공부하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그냥 한 문제에 나오는데 제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 문제 맞춰야죠, 여러분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1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유치는 특광 도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도구이다. O, X요?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긴 한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세고요. 2번에 무슨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권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설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따가도 나오지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예요. 그래서 이거 했었어요.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예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시험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채권자이다 또는 채무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고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다 건축물 소유자다? 건축물 소유자, 타인의 토지 지상에 권리를 갖는 사람이 지상권자니까 건축물 소유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지역권자예요. 그러면 자 요역지 소유자야 승역지 소유자야? 요역지 소유자고 임차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자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나 드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설정 등기는 권자고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 3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고 요건 중요한 지문이고 3번씩이나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에 관한 납세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재산권 기타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이따가 나오지만 법령이 정하는 취득을 일정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했는데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그런 때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2번 등록이 된 후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는 과한업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안 돌려준다는 거. 3번 등록을 하는 자란 누구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O, X요? X입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원 규정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나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3번 틀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니까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는데 자, OX예요. 예? OS X겠어요. 이렇게 얘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유추해서 맞춰요.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자예요. 그 명의자가. 자, 그런데 여기 소유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나 등이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얘가 체납자고요. 체납자고 그 다음에 또 국가 등이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 체납자 갑의 재산을 얘가 세금을 체납해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서 이제 갖고 오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 해갖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체납자가 요거 말소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자, 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자냐? 이게 국가 등을 위한 자기를 위한 등기면 비과세겠지만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거 전세권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이거 말소 등기는 누구예요? 설정자. 이거 애초에 전세권 설정자 누구예요? 체납자.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자가 자, 요 경우에 압류 등 요거 얘들을 대위해서 국가 등에 하는 말소 등기에 대해서 체납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납세문자가 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5번 국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필 등이나 공율 분할 등기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뭐한다?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4번, 5번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둡니다. 5번 봅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등기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흡수는 채권 금액이다. OX예요. 자, 돈 빌려주고 주로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으면 가처분 등기가 빠져 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우리 세법은 구별의 시기는 없고 그냥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런 거 전부 다 채권 금액이 과세 흡수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흡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맞고 양가로 2번이요. 채권 금액에서 과세를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OX요? 맞습니다. 이거 얘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는 있냐? 채권 최고액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말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시험에 나오면 바꿔서 나오기보다는 바꿀 게 없어요. 좀 거리가. 그래서 마땅치 않아서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양가로 2번은 O. 그 다음에 6번에 등록면허세 과세 흡수는 양가로 1번 지역권 설정 등의 등록면허세 과세 흡수는 승역지 가액이다. OX요? X입니다. 뭐예요? 요역지 가액입니다. 요역지 가액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거는 OX가 아니에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 흡수는 부동산 가액이다.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흡수는 뭘로 하려고 한다?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에서 과세 풀어내려고 소가지 부린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양가로 3번이요. 가등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고. 7번 임차권 말소 등기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OX요. X입니다.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월 임대차 금액이지 말소 등기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예요? 건수가 과세 표준입니다. 건당. 그래서 7번은 X입니다. 건수고요. 8번 봅니다.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 가로 안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과세 표준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맞고요. 9번 봅니다. 양가로 1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서 등기 후 과세관청에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은 이거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아니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뭐한다? 이거 비과세합니다. 이거.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요. 양가로 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들은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우리 요약집에서 봤었어요. 취득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를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전에도 벌초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죠? 벌초하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다 묘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 그래서 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하는데 우리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이건 공업묘지는 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뭐한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제목별로 비교하시고요. 10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2억,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5천만 원이고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자, 1번이요. 취득세가 과세되며. 그렇죠, 여러분들? 간주 취득이잖아요. 의제 취득.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으니까. 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뭐도 과세? 등록면허세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넘기시면요. 2번 지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여러분 이게 만약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등병이 입증된다. 그러면 그 지목 변경의 등병이 과세 표준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뭘 과세 표준해야 돼? 증가한 가액이요. 취득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야 됩니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 등병이 입증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뭐가 돼? 취득세 증가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변경 등기니까 뭐로 해야 돼? 건수로 해야 되고요. 자, 3번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하는데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이고 후에 시가 표준액이 2억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요? 증가한 가액. 그래서 증가한 가액 1억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러니까 의제축이니까 간주축. 몇 프로예요? 2%.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1억이 2%니까 상출세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고. 그잖아요. 2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니까 변경 등기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얼마입니까? 6,000원이고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고 6,000원이고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6,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하고. 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서 가점주주의 주취득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200만 원이다. 그래요? 아니지. 취득세 200만 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합치니까 얼마예요? 200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200만 6천 원이 돼야 되고, 등록면허세가 지금 빠져있죠? 변경등기에 대한 게 빠져있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게 통합된 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요거 취득세만 과세한 거예요. 비용만. 그러면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2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여기 2%에는 옛날 등기 비용이 포함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비용만 받고 중과 기준세 특례세율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취득세는 과세인데 옛날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게 중과 기준세 특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200만 원 받았으면 변경 등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건당 얼마? 6천 원 받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다 부과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근데 자, 6번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문제 오지선다로 나오지만 이거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실전은 오지선다지만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지문 집어넣은 거지. 6번 맞습니까? 지난주에도 과점주주의 취득할 때도 했었어요. 자,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산세만. 물론 회원권 애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취득, 그 다음에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취득세, 중과산세 그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싹 다 완벽하게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1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설정자. 2번 취득세 과세 표준과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모두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렸고요. 3번 토지 지목 변경, 판결문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으로 인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는 그 증가한 가액에 중과 기준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자,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뭐요? 건당 6,000원으로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해서 계산했잖아요. 4번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취득세는 60일이지만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고. 5번 과세물건을 취득 또는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중과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30일 신고 납부. 가산세 제외, 이거 봤잖아요. 추가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는 그 중과세액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통 징수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옳은 것은 3번만 옳습니다. 아니구나. 1번하고 3번이 옳습니다. 1번하고 3번 두 개가. 12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을 하는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는 등기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맞잖아요.
3번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물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등록물세 보팔 맞잖아요. 보팔. 소가지 열매들이니까 과세 표준은 부동산가액이고 보팔.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이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업무들이니까 뭘 과세표현해? 부동산가액.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전부 다 세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1천분의 2, 0.2%. 맞습니다. 5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지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어서 등록물세를 납부할 세액을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우리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비교해드렸었어요. 제가 둘 이상의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랬을 때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자, 그랬을 때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 납세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취득세하고 이렇게 등록물세 이거 서로 뒤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어떻게 합니까?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습니다. 어떻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느냐? 그래서 각각 납세지로 하느냐? 어떻게 안분 계산했습니까, 여러분? 예?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요?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 나눠요?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안분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에 따라 X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소재별로 안분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입니다.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하고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요거 여러분들이 자,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2번 문제 6번 지문 봅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자,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이거 별건에 각각이 그럼 틀리죠? 그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질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에 자, 근데 별건의 등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처음 이걸 갖다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다는 바꾼다 그러면 바꿀 부분은 뻔해요. 하나에 처음 여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뭐에 따라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건수로 건당 6,000원 받고 자 부과합니다. 그래서 12번은 여러분 5번만 틀렸어요. 12번은 5번만 틀렸고요. 에? 맞잖아요. 5번만 틀렸죠. 14번 봅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 이제 올해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 내용이라고 그랬죠. 원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에서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니까 유십, 20, 1천분의 22%예요. 근데 주택을 다만 보세요. 지방세법 중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쳐진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 취득세 부과 제적 기간이 만료했거나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그냥 무조건 2%였어요. 상가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처럼 무조건 2%였는데 아니 취득세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자 세율을 깎아주면서 1%, 2%, 3% 취득하겠더라. 왜 등록면허세를 안 깎아주냐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도 보세요. 해당 그 밑줄 쳐준 부분 네 번째 줄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그러니까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3%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그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래 등록면에서는 유십, 20, 2%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가지고 즉 절반의 세율만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가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올해 2018년도 자 신설 규정입니다. 개정세법이고 15번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데도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요. 이거는 우주선답 문제가 아니라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원래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라고 하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그 외상의 등록면허세가 이게 이제 옛날 등록세가 면허세랑 통합된 건데 근데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작년까지는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었다가 올해 3번과 4번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옛날 취득세, 이거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자,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예상인데 적어드렸어요.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 예상이다, 어업권, 광업권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적어드렸었는데 제가 어업권하고 광업권은 있잖아요. 어업권하고 광업권은 자, 이것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요 취득세를 면제해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 어업권 광업권은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업권을 샀다,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돼요. 원시 취득할 때는 처음에 출원에 있어 처음에 어업권 광업권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는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럴 때 등록 면허세가 자,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어업권, 광업권의 경우에 원시 취득할 때 이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이어지죠. 동그라미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3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죠? 제척기간 만료했으니까.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 등록은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5번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잖아요.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예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의하고요. 16번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비교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하거나 자 이럴 때 취득세는 대도시 내 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할 때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에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되는데 중과세율을 보니까 취득세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100분의 300,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2배로 바꾼 적도 있고요. 둘 다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업종이라는 게 있죠.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기서 나왔었는데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첨단업종, 의료,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뭐 농산물 유통센터, 또 유선 방송업, 뭐 방송업 같은 거, 또 재활용, 자원 재활용 업종, 또 할부 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이요. 다 자, 서울에는 하나도 없고 이런 거 없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작년에 할부금융업이 나왔었는데 중과세 한다고 나왔었죠?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과세 제외업종.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이 똑같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기본소금 나와 있지만 이 정도 이런 거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여러분이 요약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쭉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거기 보면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가액에다가 중과균세를 특례세율인데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 이렇게 적용하고 뭐 사실성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자, 취득세는 중과세지만 신고납기간 취득세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에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이런 것들. 추가 신고납부기간은 똑같습니다. 취득 후, 등록 후, 뭐 중과세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30일 내에 보통징수 아니고 뭐 신고납부. 물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제외하는 금액을요.
자, 중과산세, 취득세는 있지만 등록면세에 애초에 없고 기한후 신고 둘 다 허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면세점 취득세는 있지만 등록면세 없고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없고요. 자, 그래서 등록면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 받아요? 6,000원 납부하게 하잖아요. 자, 특별징수,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이 특별징수 규정이 없어요. 근데 등록면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해서 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에. 재산세,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에서는 요 정도 딱 보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7페이지, 그리고 세목별 종합에서 앞에서 또 내용들 배운 게 있고요, 세율은. 17페이지, 자, 오른쪽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 고정적으로 계속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오고요. 재산세는 우리가 과세 대상, 그 중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이게 분리 대상 토지인지 별도 합산인지 종합 합산인지 이건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고, 직접적으로 출제되기 가능성이 높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 토지 유형 구분, 납세무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었죠. 5년 동안 납세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 또 납세 절차, 또 비과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먼저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예. 자, 요즘 막판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요즘 제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합격 비법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요청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촬영하고 왔었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른 교수님들도 뭐라고 촬영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본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합격 비법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근데 딴 거 없어요. 자, 키워드 두 개는 압축과 반복입니다. 공통적인 말이 다 결국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인 키워드는 압축과보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양을 압축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고요. 이거 특강 반드시 세 번은 보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세 번은 보고 가야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봤잖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한번 1회도 했죠? 동영모의사 보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고요. 동영모의사 보기 전에 한번 오시고. 동영모의고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1주차는 좀 어렵습니다. 1주차는 특강 안 하고 보는 것들이 보니까 평균 45에서 4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특강 했으니까 평균 50점대는 나올 건데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1주차가 개정세법하고 응용 문제,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주로 그런 문제들로 해가지고 난이도를 일부러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점수가 올라가야지 그래도 공부할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래서 1주차 때 일단 이번에는 일단은 세법은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 안 한 곳들 사람들이 막 시험을 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강의한 곳에서만 동영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타 인강 수강생들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간에 그래서 문제를 해설 강의를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영 1주차는 어렵게 출제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점수가. 그래서 문제를 꼭 쉽게 해설하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1주에 물론 특별히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2주차부터는 전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의 문제도 막 섞어져 있고 그래요.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문제가.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하여튼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반복이 돼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복습을 반드시 요거를 훑어보고 다음 주에 1주차 올 때 요거 한번 훑어보고 동영모의사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기 전에 또 한번 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동영모의고사 이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그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기 구멍이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속 강의를 들어왔던 분들은 마무리는 딴 거 없어요. 세법은 요거
핵심 촉식계획 마무리, 핵심 마무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요 특강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모의고사 160문제 세법은 40문제씩 나갑니다. 그래서 160문제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어떤 교수님 저는요 딴 거 필요 없고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저는요 시간도 없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지문만 다 지금 계속 완전히 읽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5개 오주선다 중에 몇 문제가 못 보던 지문이 섞여서 나올 때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배운 지식에서 문제 잘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 동영모사 할 때도 또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2개를 골라가지고 찍어야 될 때 2개 다른 거는 무조건 답이 다 아니야. 답이 다 아니고 확실하게 아니고 2개 중에 찍어서 답을 고를 때는 이건가 막 헷갈릴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있다거나 여기는 숫자가 없고 여기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없고 여기에는 무슨 모두 만분 하나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떤 걸 찍어야 돼? 아무래도 이런 거 들어있는 쪽에 확률을 더 높게 찍어야죠, 여러분들. 2개 중에 고를 때 2개가 다 낯설고 잘 모르겠어. 다른 거 분명히 답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돼?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찍어야죠. 뭔가 바꿀 만한 거리가 있는지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바꿀 거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세법은. 자, 근데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영모 160문제 속에서 중요 내용들, 중요 지문들은 다 이렇게 일부러 중첩되게 표현을 달리해서 집어넣은 것도 있고 또 앞에서 나온 내용을 뒤에서 또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연결돼 있고 또 그러면서도 4주차까지 이렇게 문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범위 내용들을 다 이렇게 고루고루 물어볼 수 있도록 다 지문들 집어넣어서 4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0문제하고 말 그대로 문제집 한 권에 엑기스만 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영.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되지만 어떻게나 이거하고 여러분들 요거요. 다 압축이 다 돼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만 여러분들 보셔도 세법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다 맞느냐 만점 저의 자랑이 되실 분들 계시죠? 만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실수로 그래가지고 저의 자랑이 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충분히 공부해온 게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많이 공부해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니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그래도 세법은 그래도 우리가 12문제 내외로는 맞춰야 돼요. 그래서 12문제 저한테 배웠다면 이렇게 맞아야죠, 여러분들. 8, 9문제 맞추고서 세법 선방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고 여러분들이 아니 진짜 실장하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한 문제라도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실전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력만 잘 발휘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물론 이거. 근데 이제 단점은 근데 항상 보면은 응용력 발휘가 안 되는 동영모사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느끼겠지만 1주차 보면 특히 이제 그 응용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가면은 됩니다. 이제 4주차까지. 자, 재산세. 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예요. 여러분, 일동 건물 나왔다. 재산세 경영주택. 지난번에 세목별 종합에서 했어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일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만 주택이고, 근데 일구 건물 재산세에서 독립하고 구기된 일구 건물 나오면 뭐고? 50% 항상. 일구 건물 나오면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이건 뭐에 관한 설명으로 맞아요? 일구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죠?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일구 건물이고. 2번. 자,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면적 비례 주거만이니까 뭐예요? 일동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뒤바꿔져 있습니다. 지금 둘 다 X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요. 양가로 1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 실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OX요. 예?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납기계 실현재 X입니다. 재산세는 항상 언제 기준으로 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으로 사실상 소유하는 자.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현재고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O, X요. 자,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이런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죠. 자, 권리 변동이 있거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재작년에는 이런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고요. 양가로 2번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가로 3번입니다.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이다. 단 종중세금을 등기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잖아요.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어요.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럼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 소유자지. 근데 종중세금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잖아요. 누가 납세의무자? 종중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O, X요. O 맞습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또는 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X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차오지가. 5번 봅니다. 양가로 1번. 국가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비과세한다. X입니다. 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국가가 선수를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O, X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가 되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양가로 3번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O, X요. 이거 얘기 내용 맞죠, 여러분들? 아이고, 맞습니다.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 변동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인 누구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안가로 3번 맞습니다. 넘기시면요, 여러분. 자, 넘어가시면 6번에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X요. 자, 요거 또 틀리는데 여러분들 틀리신 분이 계시는데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소유권을 놓고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간 행방불명이라고 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 아니지. 얘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이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어. 누구라고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사용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거 딱 요거 하나라고 했잖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사용자라고. 그래서 6번 공부상 소유자로 바뀌면 그럴듯하잖아요. 아니에요. 7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공기 경우 과세기준 현재 시가편에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재산세 과세 표준화한다. O, X예요. X입니다. X예요?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편액이 과세되는 거지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못 판다? 안 곱한다 그랬습니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70%고 주택은 몇 프로고? 60%고요. 8번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는 법인 장부상에 입증된 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뭐로 화표 결정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장부상 가격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갖고 있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시가편에 관계없이. 그죠? 근데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항상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편액. 9번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관하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1에서 0.4 4단계 초과투진세를 적용한다. O, X요. 예?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예? 주택은 자, 지자체 동일한 시군구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두 채 이상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 주택별이 소유자별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수세를 적용됩니다. 양가로 2번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 가격을 개인은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여 05, 2, 5단계 초과투진세를 적용한다. O, X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자, 주택 과세, 자,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율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세율, 종부세는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이에요. 10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 못 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 재산세 10만 원 냈다. 올해 자 18만 2천 원이 계산돼서도 얼마만 낸다?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 자, 주택은 근데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시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야.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OX요. OX요. 맞습니다. 자,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3억이든 뭐든 몇 프로라고요?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재산세 몇 프로? 105%. 다르잖아, 여러분들. 주택은 105%고, 자, 토지 건축물 무조건, 자, 요거 150%니까. 세목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목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보유세 이렇게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없어요. 전년도가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보유세 있다. 11번 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이제 이런 거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주택분 재산세가 원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인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자, 납부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재산세, 전기분 납기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번 X고요. 그 다음에 12번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하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래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3번도 한번 그럼 해결하고 갈게요. 1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동일하다. O, X요. O, X. X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전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이거 앞번 문제풀이 때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동형 모의고사 1주차에 종부세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납기는 토지분에 대한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O, X요. 종부세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잖아요. 근데 그게 1번 지문에 딱 있었는데 그거를 못 고르고 정답률이 그 문제 정답률이 38%부터 40, 한 7, 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틀린 사람이 절반이 다 넘었어요. 아니 항상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토지인지 건축물 주택인지 이거 잡으라고 했잖아요. 또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지 말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4번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각각 8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 때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최소한 원래 납기에 얼마 깔고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그러니까 제도에 분할 납부 가는 게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자, 근데 양가로 2번이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 납부 가능액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근데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그러니까 얼마씩이요? 절반씩. 자, 1,200이니까 1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절반씩이니까 얼마씩? 600만 원씩. 600만 원씩.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누잖아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는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가능하고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200만 원. 양도세는 2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600, 600, 2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15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